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희 격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은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고요. 줄여서 편하게 수라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함께 수업을 맡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입체도형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면도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체 파트로 넘어왔는데,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저학년들 친구들 이제 차근차근 입체도형에서 어떤 개념 알려주면 좋은지, 어떤 활동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자료도 준비했고요. 교구 활동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찬찬히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함께 할 내용들로 앞에 교구를 좀 준비를 했어요. 교구와 교재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서 편안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봐주실게요. 우선 저희 PD님이 여기 교구 한번 해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이거 할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혹시 캡처가 가능하시면 살짝 캡처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따가 오늘 주로 이야기할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런 교재 해주면 좋습니다 라고 소개를 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캡처 한번 하시고요. 이제 좀 기본을 잡아주는 거고요. 심화 확장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교구 오늘 준비했어요. 캡처 가능하시면 네, 캡처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가운데로 좀 치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체도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평면 도형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이제 우리 아이와 집에서 도형학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내용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포스트잇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좀 사이즈별로 포스트잇을 좀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과 활동할 때 유용하고요. 엄마의 기록 노트가 있으면 좋아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 아이의 어떤 반응들 있죠.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좀 기록하시면 좋아서 이런 엄마의 나름대로 기록 노트 있으면 좋고요. 직선자, 각도기, 삼각자, 컴퍼스는 준비해 놓으시고요. 네임펜이라든지 마커, 아이들은 그 10칸 노트 있거든요. 혹은 스케치북도 괜찮고요. 점종이나 격자 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활동지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좀 출력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형 색종이, 도형 스티커, 색종이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그 스티커들과 색종이들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투명한 필름지 있으시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입장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이 내용 캡처하실 수 있게 잠깐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바구니나 상자 하나에 이렇게 모아 넣어 놓으시면은 두고두고 사용하시니까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할 거예요. 아까는 제가 화면으로 보여는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주로 플라토라는 도형 학습지 교재를 사용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입체 도형이랑 지오플릭이라는 교보에 보면 안에 그 카드들이 있어요. 그 카드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쌓기나무 이용할 건데요. 혹시 그 가정에 그 큐브 빌드 있으시면 큐브 빌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투명한 필름지로 이 3×3 격자판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 중에 투명한 포스트잇이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준비해서 활동을 할 거고요. 보드게임 중에서 제가 컬러풀이랑 스위시를 준비를 했는데 혹시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검색을 하실 때는요. 컬러풀, 칼라풀, 알록달록 첫 버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보드게임이라고 같이 검색을 하셔야지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스위시 이렇게 스위시 보드게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3가지 포인트로 내용을 준비했어요.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 입체 도형의 기본 개념을 학습할 때 어떤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같이 해주면 좋은지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팁을 좀 알려드릴 건데 지도할 때 노하우라든지 동기유발이 중요하잖아요. 동기유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이들과 할 때 언어 사용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 내용 중심으로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 개념인데요. 이 내용은 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권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들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권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수학은 초등수학 교육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개념을 알아볼 건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차이점을 비교하는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활동들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보는 활동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학년이 되면은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봐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지금은 책이 바뀌었어요, 교과서가. 근데 교과서가 다 바뀌기 직전에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알려줬냐면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그리고 공 모양이라는 지칭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칭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요. 이런 식으로 종이를 보여주면서 나라에서 다 이렇게 출력해서 하세요 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출력을 해요. 그러면 이런 모양 혹은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를 지칭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과 지도를 할 때 물론 이런 식으로 교재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림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런 모양 찾아볼까? 라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조각이 실제로 있다 하시면 이런 모양 한번 찾아볼 거야. 이렇게 생긴 모양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교구를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이들과 약속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공을 닮았으니까 우리 공 모양이라고 할까? 컵을 닮았으니까 우리 컵 모양이라고 할까? 뭐 주사위를 닮았네? 주사위 모양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찾는데 모양을 찾을 때에도 그냥 찾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모양을 찾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풀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주사위라든지 뭐 포장 상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닮은 모양을 찾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분류를 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모양을 알아보게 하는데 이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일부분을 보여주고 모양을 찾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상자 안에 넣어놓고 손으로 느껴보면서 하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 조각들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해요. 그럼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2학년 때는 쌓기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기나무가 나와서 이걸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치나 방향을 이용해서 말을 하게 해요. 아이들에게. 네, 저희는 1시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학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요. 껑충 올라가죠. 이제 입체 도형이 이제 5학년 때 나와요. 자, 그러면 5학년 때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특징과 성질을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겨냥도 나오고요. 전개도가 나와요. 그럼 이제 6학년 때 각기둥, 각불,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건널비와 부피가 나와서 엄청나게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또 쌓기나무 활동들도 해보게 되고 나중에 중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면체, 회전체라는 표현으로 다시 또 입체 도형을 분류를 하면서 내용을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건널비와 부피라 해서 계속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도형을 할 때 일단 좀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는 재미있게 일단 해주셔야 되는데 교구 많이 사용해서 감각도 좀 많이 길러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길게 보셔야 돼요. 자, 뭐를 길게 보셔야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개념을 재미있게 알아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씨 쓰는 걸 싫어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글을 읽는 걸 좋아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씨를 또박또박 쓰게 하는 거를 꾸준하게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 절대 싫어하게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연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잊지 마시고 그냥 길게 보셔서 이제 아이들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활동을 4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입체, 쌓기 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 관찰하는 거, 그리고 겹치기, 뒤집기, 돌리기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제 활동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우선 여러 가지 입체라고 해서 이 부분은요, 제가 M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마음이에요. 엄마가 이런 표현들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언어 표현을 한번 써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내용들도 한번 제가 이따가 활동을 통해서 다 한번 짚어볼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정리하실 수 있게 정리를 했으니까 캡처가 가능하시면 캡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크기가 달라도 생김새가 같으면 같은 종류야. 놓여있는 방법이 달라서 모양은 달라 보이지 그래도 사실은 같은 모양이야. 같은 입체 유형이야. 뾰족한 부분이 있어. 평평한 부분이 있어. 와, 잘 굴러간다. 미끄러진다. 어느 방향으로도 잘 굴러가네. 아, 한쪽 방향으로만 굴러가는구나. 구분면이 바닥에 닿아야 잘 굴러가. 뒤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는 선은 점선으로 나타내기로 했어.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기억했다가 활동을 할 때 접목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이 내용들도 제가 이따가 활동을 알려드릴 거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향 관찰인데요. 자, 이제 아이들과 교구 활동을 재미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상황에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위에서 본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요, 바로 이것이죠. 여기 있는 이 상자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3차원의 모양을 2차원인 종이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비스듬하게 그렸죠. 자, 그래서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보이는지를 알아봐야 해요. 그런데 아이가 봤을 때 이게 위잖아요. 그럼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사실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렇게 비스듬하게 보이는구나. 사실은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이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교구를 가지고도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모양도 한번 보세요. 자, 이 모양을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아이는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모양이야. 이런 입체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 이런 표현들을 좀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서 봤을 때도요. 사실 우리 아까는요. 모양을 이렇게 뒀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를 찾아봤어요. 근데 아까는 위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였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봤는데 또 동그라미예요. 놓는 방법이 지금 달랐던 거잖아요.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화살표 보면서 기준을 좀 보면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과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같이 또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위도 해봤죠? 앞도 해봤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자, 위에서 봤을 때도 이런 모양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도 이런 모양이래요. 자, 그럼 이 모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이 모양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아니라고 생각해? 이 모양은 왜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표현들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면학습할 때 아이가 어려워할 때는요. 반드시 교구 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원기둥 같은 경우에 둥근 기둥 모양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놓았을 때 앞에서 본 모양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데 아이들의 눈은 3차원을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면이 곡선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 이럴 때에는 반드시 뭘 해주시면 좋으냐면 그림자 활동을 하시면 좋아요. 그림자로 비춰주면 확실하게 사각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림자 하시면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또 할 수 있어야 하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림을 그릴 때도요, 이런 식으로, 자,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를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교재가 도형학습지 플라토라는 교재인데요. 그 교재는 이렇게 정선으로 지금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게, 좀 쉽게 그릴 수 있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 자,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그림자로 딱 보여주면 바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감찰도 하고 모양도 그리게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교구랑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면 좋겠죠? 교구랑 같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 하나짜리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면 나란히 놓았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을 때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요, 나란히 지금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 위에서 봤을 때를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왼쪽에는 네모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동그라미가 보이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두 개를 놓더라도 이렇게 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쌓았을 때 위에서 본 모양은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겠구나 생각해서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본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동그라미로 보이는구나, 오른쪽은 네모로 보이는구나 생각해서 나란히 그리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도 중요하죠. 이렇게 옆도 중요해요. 옆에서 봤을 때 가려지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가려지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부분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요, 제가 이제 교구 활동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교구 활동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짚어볼게요. 여기 책상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이제 교구 활동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입체 도형 조각들을 좀 준비를 해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같은 모양을 찾을 때도요, 이렇게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입체 도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입체 도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다면 크기가 좀 다른 것도 같이 여러 개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찾기 놀이를 좀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모양을 실제로 보는 것과 그림으로 보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서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뭐 평평한 부분, 뾰족한 부분, 이런 것들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평평한 부분, 뾰족한 부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굴리기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굴리기를 할 때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상자 가지고도 이렇게 기울여서 뭐 미끄럼틀 놀이를 좀 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끄럼틀 놀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손으로도 만져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보고 똑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찾아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도형들이 있을 때 뭐 어디로든 잘 굴러가는 공 모양을 찾아볼까? 라고 표현하면 찾아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카드를 좀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카드는 지오플릭이라고 하는 교구 안에 들어있는 도형 카드인데요. 여기는 이런 조각들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게 그림이 이렇게 사진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지금 입체 도형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보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양 찾아볼까? 이런 모양 찾아볼까? 이런 모양 찾아볼까? 하면서 그림을 보고도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동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양을 만드는 것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모양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게 모양을 만들었으면 와, 성 같다, 예쁘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무엇을 닮았는지 제목도 좀 붙여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오플릭 안에 있는 카드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따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림을 보고 어디에 어떤 조각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봐서 똑같이 만들어 보게 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활동이죠. 자, 이런 식으로 위험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도형인 것 같은지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 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앞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또 한번 확인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찾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은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모양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닮은 모양 찾게 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부터 찾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스탬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점토도 괜찮아요. 점토나 스탬프 이용하셔서 찍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 꼭지점도 찍어보시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도 찍어보셔가지고 찍기 놀이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주머니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머니를 이용하여서 입체 도형들을 넣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릴수록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요. 뭐 꼭지점, 모서리, 면 이런 표현도 좋지만 평평한 부분, 뾰족한 부분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거든요. 자, 그럼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에도 보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 닮은 모양 찾아볼까? 상자 닮은 모양 찾아볼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게끔 하셔서 이렇게 찾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살짝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짝만 보여주고 나서 어떤 모양일까? 라고 해서 아이가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위바위보 형식을 좀 이용을 할 때도 있어요. 게임식으로 하면 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입체 도형이 여러 조각이 있을 때 아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적당히 나눠 가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서로 보이지 않으면 더 좋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있고 뭐 수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는 식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공격자가 낸 것과 똑같은 걸 내면 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했다. 하나, 둘, 셋 했어요. 그럼 다른 거죠. 그러면 뭐 방어에 성공했으니까 다른 걸 낸 사람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좋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뾰족한 부분, 평평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활동을 해봤다. 혹은 알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평평한 부분이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많다. 혹은 적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평평한 부분이 많다. 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평한 부분들의 개수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겠다. 자, 그럼 평평한 부분이 어떤 것이 많을까요? 네, 평평한 부분이 이것이 많습니다. 6개고요. 이것은 5개예요. 혹은 뭐 뾰족한 부분이라고 하셔도 좋겠죠. 뭐 아니면 뭐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게 가능한 친구들은요. 그냥 합차를 이용해도 좋아요. 뾰족한 부분을 모두 더하면 모두 몇 개야? 뭐 이런 식으로. 뾰족한 부분이 많은 거에서 적은 걸 빼면 몇 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볼까요? 이 지금 사용하는 교구들은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세요. 그냥 입체 도형 조각들이라서 뭐 미니 입체 도형이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사용하는 게 제가 교재는 플라토라는 교재를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 플라토 주머니라고 검색하시면 그 교재 활동할 때 매칭되는 교구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거 저는 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자, 겹치기, 뒤집기, 돌리기라고 지금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만약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교구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평소에 자주 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혼자
혼자서도 하게 하시고요. 뭐 엄마나 아빠 혹은 형제 자매와 같이 경쟁하면서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면학습을 한다 할 때, 이건 지면학습을 할 때에는 이 교구를 사용할 때 활동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하셔도 되고요. 활동하고 나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때는 아이의 어떤 수준, 반응, 이런 성향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할 때 아이가 잘할 수 교구가 없어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교재 한번 그냥 풀려보시는 거고요. 하다가 막히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해당하는 걸 하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왠지 우리 아이가 이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먼저 한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하고 나면 이 활동 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나중에 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겹치기, 뒤집기, 돌리기 할 때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으냐면, 자, 우선은 저는 이제 종이를 겹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종이는 이제 그대로 이제 겹치는 건데요. 이때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여기 표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요 표현. 이렇게 학교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점선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뒤집었다는 표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뒤집었을 때,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이런 표현, 기호예요. 그리고 이번엔 돌리기인데요. 돌리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만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돌렸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의 어떤 학습 수준이나 반응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돌리기 할 때는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만큼만 돌렸대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전에 지금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직각만큼, 직각의 2배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표현들이 4학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180도 돌렸다, 90도 돌렸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각도나 직각 이런 것들을 몰라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반바퀴를 돌렸대, 반의 반바퀴를 돌렸대 이런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모형시계를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투명한 필름지에 이제 투명해서 뒤에 종이를 지금 색종이를 그냥 받쳐놓은 거고요. 기준을 정했어요. 이제 구멍난 종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이게 구멍이 났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12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직각만큼 혹은 90도만큼 돌린다는 건 결국에는 12에서 3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위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오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반바퀴를 갈 거예요. 지금 이건 반의 반바퀴를 간 거고 반바퀴를 가죠. 그러면 또 아까 위에 있던 게 오른쪽에 있다가 아래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또 9를 향하게 되죠. 그럼 다시 또 왼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형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구활동을 좀 해볼 건데요. 그 교구활동 중에서 우선은 혹시 이제 알고 계시는 교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스위시라고 하는 교구이고요. 겹치기, 뒤집기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돌려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겹치는 건데요. 겹쳤을 때 예를 들어 뭐 2장으로 겹쳐서 뭐 성공을 했다. 그럼 2점. 3장을 겹쳐서 만들었다. 그럼 3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4장을 겹쳐서 똑같이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겹치고 돌리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뒤집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서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이 교구랑 이 교구는 반드시 사용하는 교구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또 알아볼게요, 활동. 네, 다시 한번 책상을 보여주세요, 피디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투명한 필름지에 3×3 이제 격자를 제가 직접 그냥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활동을 할 때 뭐 구멍이 난 종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났는데 겹쳤을 때 구멍이 어디에 났을까 이런 표현들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겹치면 좋지만 그건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은 작업일수록 나중에 엄마도 하기 힘들고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리에 구멍이 났대. 그리고 뭐 이 자리에 구멍이 났대. 그리고 이거는 이 자리에 구멍이 났대. 이 자리에 구멍이 났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하세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대로 겹치게 되면 어느 자리에 구멍이 나게 될까요? 바로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지금 겹쳐졌을 때 구멍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혹은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뒤집었을 때, 예를 들어 이 모양을 뒤집어 볼게요. 이 모양을 뒤집었을 때 오른쪽으로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겹쳤어요. 그러면 구멍이 난 부분이 없겠죠. 얘는 뒤집고 이것은 돌렸어요. 자, 그랬을 때 또 겹치게 되면 이거는 이 자리에 구멍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어려워할수록 그 내용을 상황으로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가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에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네. 자, 그래서 필름지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거 중에서 칼라풀, 뭐 알록달록 착보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보드게임이라고 같이 이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타일들이 있고요.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타일 중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위아래도 중요하거든요. 위아래 순서도.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같은 모양이 아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위아래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게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100단계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일도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막 겹쳐서 하는 게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해서 보면서 하는 활동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칼라풀, 뭐 컬러풀, 알록달록 착보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따가 처음에 오늘 사용한 교구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걸 보여드렸거든요. 또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따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시라는 교구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번호를 써왔어요. 네, 잘 보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피디님 잘 보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괜찮은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잘 보이신다면요, 제가 1, 2, 3, 4, 5, 6 하고 번호를 붙여놨어요. 자, 겹쳐요. 그리고 뒤집어도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고리 부분과 이 동그라미 부분을 겹쳤을 때 고리와 동그라미가 겹치게 할 거예요. 단 색깔도 같아야 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몇 번과 몇 번, 2장이면 2점이고요. 만약에 3장을 겹쳐서 만들면 3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 단순하게, 지금 그냥 편안하게 단순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무엇과 무엇을 사용하면 고리와 동그라미가 겹쳐질 수 있을까요? 색깔은 같아야 합니다. 네, 이제 잘 보이시는군요. 한번 봐주실까요? 1, 2, 3, 4, 5, 6이에요. 자, 이왕이면 수학적인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2번, 3번 겹쳐요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다. 1번, 6번이라고 해주셨네요. 자, 1번,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6번이라고 하셨고요. 제가 일단 2번, 3번 먼저 할게요. 2번, 3번을 겹쳤다 라고 하면 이렇게 겹쳐지게 돼요.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니죠. 자, 그러면 2번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겹쳐볼게요. 뒤집고 겹쳤어요. 완성되었죠. 자, 그러면 2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활동을 할 때에는 저처럼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그대로 겹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그냥 겹쳐보고 뒤집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는 것 과정 겪게 하시고요. 게임식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점수를 주는 거고요. 아까 1번, 6번 얘기하셨어요. 1번, 6번이라 하면 그대로 겹치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한번 겹쳐볼게요. 네, 되죠? 그러면 또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얘기 잘해주셨어요. 2번 뒤집어서 겹치는 거 얘기해 주셨고요. 4번, 5번 얘기하셨어요. 자, 그럼 4번, 5번 해볼게요. 4번, 5번을 했더니 이렇게 되죠? 자, 이러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4번, 5번, 6번 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아니죠. 1번, 4번, 5번이라 해볼게요. 자, 1번, 4번, 5번이면 이렇게. 그럼 지금 3장으로 완성을 했죠. 그러면 3점을 얻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게임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게임식으로 하기 전에 저와 함께 한 것처럼 몇 번, 혹은 뭐 아니면 이것 겹쳐요. 이것은 뒤집어서 겹쳐요. 이런 표현들을 좀 하게 하시는 거예요. 145. 네, 그렇죠. 제가 할 거 145. 잘 보시네요. 네, 이렇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이제 쌓기나무 활동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쌓기나무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재밌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쌓기나무 부분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서 쌓기나무는요, 제가 쌓기나무 색이 이거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 안 했던 부분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앞, 옆, 위에서 본 모습을 표현하는 거를 얘기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이제 할 건데요. 자,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인데요. 점판, 점종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활동지가 많아요. 그래서 다운을 좀 받으셔가지고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선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요. 사실은 유아들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지금 플라토에서 쌓기 부분만 나오는 단계 물어보셨는데요. 쌓기나무 나오는 부분은 3, 4호 지금 하고 있는데요. 3, 5, 4호에 꾸준히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C3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이것이 지금 C3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3호에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쌓기나무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그릴 때는 비스듬하게 그리죠. 자, 그럴 때 쌓기나무는 각 모서리 길이가 모두 똑같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자, 그런데 길이가 모두 똑같다라는 걸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를 똑같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내려야 돼. 그리고 연결해야 돼. 이런 표현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똑같이 그릴 때도요. 이런 표현들 좋아요.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똑같이 한번 찾아보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똑같이 그렸다. 그러면 보고 똑같이 그린 걸 찾아보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거랑 이렇게 똑같이 그렸죠. 그래서 보이는 부분들 지금 따라서 그려 놓은 것을 찾아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똑같이 그릴 때에도요. 여기는 지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면은 그 건물이면 구석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는 더 이상 없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그릴 때는요, 보이는 선을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그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점종이가 있다고 봤을 때, 자, 상자를 그릴 때, 이렇게 쌓기나무를 그릴 때, 이렇게 점종이는 같은 간격으로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연결하면 쌓기나무를 잘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아들도 좋아해요. 어느 정도 쓰는 거 좋아하는 6세 이상이라면 다 좋아하니까 차근차근 틀려도 괜찮아요. 잘 못 그려도 괜찮아요. 그냥 그리는 놀이 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죠? 그럼 이제 2층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필로 그렸을 거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연필로 그냥 지우게 하시고요. 그게 나중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래서 보이는 부분을 먼저 그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려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똑같이 그리는 거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네, 지금 이 그림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보이는 부분 중에서 다 보이는 부분들을 먼저 그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 부분을 먼저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지워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가려지는 부분이 생길 거니까 또 보이는 거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거 그려야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코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모니터가 엄청 비쌀 듯요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리는 것도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는요, 더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원래 모양 똑같이 그리고 나서 더한 모습을 이 자리에 지금 더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더한 모습을 그리면 마찬가지로 가려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연필로 지우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활동이 익숙해지면 보이는 거 먼저 그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아이들이 그리겠죠? 그래서 하나 더한 모습도 그릴 수 있게 돼야 되고요. 덜어낸 모습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덜어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코치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옮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옮기는 거. 자, 그럼 옮길 때에도 지금 어때요? 이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던 모양이 이쪽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옮길 때는요, 하나가 지금 옮겨진 상황이니까 한 개를 빼고 다시 한 개를 더한 상황이에요. 이런 표현들도 좀 다양하게 하게 하시고요. 특히 이런 거 할 때 아무리 지면에다 이렇게 옮겼어 라고 해도 아이가 당연히 못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쌓은 모습이래.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 이러면서.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했대. 하나를 더 했대. 하나를 뺐대. 하나를 옮겼대. 이런 식으로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교구 활동 또 준비를 할 건데요. 교구 활동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여기서 지금 요 쌓기나무 할 때 이런 표현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쌓기나무 할 때는 이 그림자를 비추는 활동이라 해서 위압력 활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비추는 모습 할 때 그림자 비춰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는 이런 식으로 필름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아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쌓기나무를 쌓고 필름지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있지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이제 색칠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면 좋은 표현이 쌓기다음 이렇게 쌓았을 때 바닥면 있죠. 바닥면에 뭐 이런 식으로 바닥에 닿는 부분, 발자국 그리기랑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대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면 좋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쉽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학교 가서 다 배울 내용이니까 이게 재미있게 느끼게끔 좀 쉽게 표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쌓기표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바닥에 닿는 부분들을 색칠을 해놓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여기에 지금 쌓기나무 몇 개 있죠? 여기 지금 한 개 있죠. 이 자리에 한 개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한 개, 여기도 한 개 있고요. 이 자리에 지금 2개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몇 개, 이 자리에 몇 개라고 표현해 놓은 게 이렇게 쌓기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고 쌓기표를 완성할 수도 있고요. 쌓기표를 보고 또 쌓아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쌓기표만 보고 위압력을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또 교구 활동 준비했거든요. 필름지는 OHP 필름 사용하셔도 되고요. 좀 도톰한 걸로 이용하고 싶으시면 제본 표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출력이 가능한 잉크젯 OHP 필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출력을 할 수도 있으세요. 잉크젯 전용으로 사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우선은 활동판이 있어요. 저는 지금 큐브 빌드라고 하는 그거를 사용할 거고요.
쌓기나무라고 하면 저는 큐브 빌드를 쓰거든요. 왜냐면 모든 쌓기나무 활동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쌓기나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것이 바로 쌓기나무예요. 자, 그러면 쌓아볼게요. 이렇게 쌓았죠? 자, 그러면 위압 옆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위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에 지금 있고 여기에 지금 쌓여 있죠? 하지만 2층, 3층은 다 상관없어요. 위에서 봤을 때니까요. 자,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칩이 있어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겠죠. 그 위치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이런 모양으로 보일지라도 주어진 규격, 주어진 공간 안에서 하는 거라서 이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봤어요. 앞에서 봤으면 옆에서 보이는 거, 위에서 보이는 거 다 상관없어요. 사람은 3차원을, 아이들은 3차원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거는 옆, 위 다 괜찮아. 앞만 봐. 얘기하면서 왼쪽에 하나, 둘, 2층, 1층, 2층. 그러면 1층에 있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죠. 그리고 왼쪽에 2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2층. 그리고 보통 옆이면 왼쪽 옆, 오른쪽 옆이라고 구분을 하지 않는 이상 화살표를 잘 보면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옆을 봐주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 옆도 여기서 봤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왼쪽 편에 있고요. 1층과 2층에 있어요. 위에서 보이는 거 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1층, 2층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쌓기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개가 있고 여기에 두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쌓기표를 보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있으면 이것만 보고도 한번 위압력을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위에서 봤다. 그러면 한 개, 두 개지만 위에서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봤다. 그러면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보일 거야. 오른쪽에 하나 있으니까 또 보일 거야. 오른쪽 위에 또 있었지?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봤다. 그러면 여기 한 개가 더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또 여기 하나 있고 2층에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교구는 다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분이 있으셨나봐요. 예, 그러면 이참에 차근차근 활동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하는 내용들은 입체 도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입체 도형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제가 도형학습 플러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오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잡아주고 아이가 그냥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개념 중심, 활동 중심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플라토라는 교재를 선정해서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떤 교재도 괜찮아요. 도형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저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활동을 하다가 조금 더 확장시켜주고 싶어. 조금 더 문제가 어려우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가 부족하니까 더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하니까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창의력 노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창의력 노크라는 교재 중에서 도형과 측정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A2의 그림자를 주제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B3는 명화를 중심으로 명화를 주제로 해서, 그 다음에 C2는 건축으로 배우는 수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오늘 한 내용들이 다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과 문제도 있고요, 사고력 문제도 있고요, 게임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부교재 형식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조작할 수 있게도 나와 있고요.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교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문제를 좀 풀리고 싶다라고 하면 사고력 노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7호가 입체 도형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짚어봐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앞에 권장 연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권장 연령보다 한 단계 낮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법의 집중 해결 수학이라 그래서
도형 돌리기와 뒤집기라고 해서 딱 그 주제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턱턱 걸리는 유형이라서 요 주제만 나와 있는 교재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약간 더 어려운 심화 문제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려보셔도 좋고요. 그 입체 혹시 그 지난번에 평면 도형 할 때 제가 요거는 준비했다가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 사고랑 놓고는 사고의 그 평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도형의 개수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 파트에서 심화시켜주고 싶으시면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입장하시는 거 기다리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도형학습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갖춰 놓으시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이라든지 엄마가 아이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그 진행하는 상황들을 좀 메모해 놓을 수 있는 기록 노트라든지 아니면 뭐 직선자, 각도기, 삼각자, 컴퍼스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 군데 놓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네임펜이라든지 마커라든지 아이 놓고는 그 노트는 10칸 노트가 있어요. 그거 하나 준비해 주시거나 스케치북 이용해 주시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림 그려가면서 하면 좋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종이나 격자종이라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활동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종류별로 있어요. 이렇게 격자가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삼각형 격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아이들과 활동할 때 그때그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색종이도 도형 색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 스티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투명한 필름지도 갖춰 놓으시면 두고두고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어디 뭐 바구니나 상자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한 내용 다 정리했어요. 오늘 사용한 교재랑 교고 다 정리한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혹시 캡처 가능하시면 조심해서 한번 캡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사용한 교재, 사용한 교고들 리스트를 다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도형학습할 때 플라토 교재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서 정리했어요. 우선 단계 부분인데요. 어떤 교재든지 단계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단계 선택하실 때는요. 어떤 교재든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 내용을 좀 보셔야겠지만 특히 플라토 같은 경우에도요. 권장 학년이나 연령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서 한두 단계는 낮춰서 시작하시면 아이가 재미있게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단계는 낮춰서 시작하시고요. 물론 아이의 그런 환경에 따라서 교재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아이는 좀 했어 라고 하시면 권장 그 학년 따라 그냥 하시고요. 이제 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 라고 하면 반드시 한두 단계 낮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또 플라토는 진도 부분에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하고 진도가 빨리빨리 나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는요. 플라토는 그냥 쭉 진도 나가세요. 쭉 진도를 나가면 되는데 권장 학년보다 예를 들어서 2단계 이상 만약에 건너뛰게 되잖아요. 그럼 굳이 표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선행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천천히 하시고요. 개념 정리하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해보다가 넘어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반드시 넘어간 부분들을 기록하셔야 돼요. 노트에 기록을 하시던지 아니면 하실 때 예를 들어 우리 하다가 영 안 될 것 같아, 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포스트잇을 좀 붙여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숙제, 특히 플라톤 숙제로도 많이 내주거든요. 그러면 위에다 붙인 건 숙제야, 옆에다 붙인 거는 숙제 아니야,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야, 이렇게 전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하세요. 그래서 책꽂이를 꽂아놓고 하시면 저 부분은 내가 꼭 해줘야 되지, 저거 언젠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가 잘 어려워하거나 부족해서 넘어가게 된 부분들은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서 그 앞에서 이제 준비물 한 번 더 보여달라고 얘기하신 분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혹시 그 경기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플라토 모임이라 해서 수원에서 저희가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주소가 있는데 여기에 교육장이 따로 있어서 플라토 내용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엄마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달 3번째 수요일에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이죠. 네.
포스트잇은 정사각형은 반드시 준비하시는 거 좋아요. 뭐 돌리고 뒤집기 이런 거 할 때 좋거든요. 포스트잇 사이즈 여러 가지 준비해 놓으시고요. 정사각형은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엄마 기록 노트, 엄마가 나름대로 아이 내용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트 뒤에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등분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4등분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준비하셔도 돼요. 직선자, 각도기, 삼각자, 컴퍼스, 네임펜, 그리고 마커, 그리고 아이들 노트는 이렇게 칸노트, 널칸 노트, 그리고 스케치북, 점종이나 격자 종이는 출력 넉넉하게 하셔서 다양한 종류로 넉넉하게 출력하시고요. 도형색 종이, 도형 스티커, 투명한 필름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활용할 때 좋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격주로 만나고 있어요. 목요일 밤 11시에 지금 만나고 있고요. 11시라서 아까 좀 일찍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게 육아 퇴근하시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대인 것 같아서 이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격주마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밤 11시에 저와 함께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PD님이 메모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 이제 활동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